지금 연사분께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공지능의 활용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교육을 그려볼 때 인공지능 기술은 역시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변화시킬 무한한 가능성에 교육계가 거는 기대 또한 굉장히 큽니다. 모든 학습자의 수준과 성향을 파악해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과중했던 행정 업무를 줄여서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포럼에서는요, 기조 강연, 이런 인공지능이 가져올 교육의 혁신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권위자이신 런던대학교 웨인 홈즈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과 교육, 비판적인 연구 관점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UCL 지식연구소의 부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유럽회의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과 교육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시고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관점을 통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AI와 교육,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가이드의 공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유네스코 후원 인공지능 국제연구센터의 AI 및 교육 부문의 수석 연구원으로도 계십니다. 자, 그런 웨인 홈즈 교수님의 기조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If I may, I will 감사합니다. share my screen.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d like to start by thanking the EdTech Forum team for the 먼저 very kind 에드텍 invitation 포럼 for me to join you 주책 today. 자, I'm 여러분께 delighted to be here. 이렇게 소중한 As 자리에 저를 mentioned, 초대해 I'm an 주셔서 associate 감사하다는 professor at 말씀을 University 드리고 College London. 싶습니다. 저는 I'm also a senior 그 researcher 유니버시티 for the 컬리지 International 런던의 Research Centre 부교수로 일을 of 하고 Artificial 있고요. Intelligence. 그리고 동시에 I'm 또 AI and Education AI Lead Expert 센터 for the Council of Europe. 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consultant 그리고 유럽 for UNESCO's 위원회에서도 Technology and 일을 Artificial Intelligence and 유네스코 Education 후원 Unit. 인공지능 국제연구센터에서 My research takes a 교육 critical 부문 수석 studies 연구원으로도 perspective to the 재직을 teaching 하고 and 있습니다. application 저는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I가 educational context, 교육의 맥락에서 AI and 어떻게 ed, 활용할 수 and the 있는지에 ethical, 대해서 humanistic 가르치고 and 연구를 social 하고 implications.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윤리적, 인문학적, To begin 그리고 with, 사회적 what AI can 영향에 achieve 대해서도 is pretty 다루고 amazing. 있습니다. From beating the world's best player at Go, 그래서 automatically identifying diabetes 거우 from retinal scans, 바둑을 and 이기고 helping protect against 또 fraud. 사기, Which is why I 범죄를 have huge 예방하는 respect for 것에서부터 AI AI의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AI 연구진을 저는 깊이 AI 존경합니다. is not as 하지만 good as many people say. AI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가 The COVID pandemic.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AI가 기여한 것은 매우 적습니다. 수천 개의 AI 버틀이 임상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석에 불과하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혁신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과장된 게 많이 있습니다. One myth, for example, 제가 한 가지 그 부풀려진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AI가 and image recognition. 인간보다 낫다. 그리고 이미지 지식에 있어서는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더 높은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판다 이미지를 인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이 57.7%의 신뢰도로 이것을 판다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판다와 이 노이즈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는 판다라고 보이죠. 하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99.3%의 신뢰도로 이것이 기분이라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얼굴, 이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인식 기술인데요. 저와 같은 사람을 밝은 피부색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을 100% 정확도로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피부색이 좀 어두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98.7%로 떨어지고요. 또 밝은 피부색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집니다. 92.9%고 또 어두운 색의 피부를 가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68.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확도는 향상이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을 저희가 보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AI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신화인데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또 데이터를 이제 클린을 하고요. 또 바로 인간이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데이터 대상을 선택을 하고 비디오를 스트리밍하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보이죠?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또 인간이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서 알고리즘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물을 인간물에 의해서 조율이 되고 마지막 판단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불렸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AI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기계 학습이 AI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텔리전트한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AI 툴이 때로는 매우 인텔리전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부분을 가야 합니다. 지금 기계적인 토크로 인해서 18세기에 체스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기계가 매우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여기 안에 체스를 하는 사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점점 소수의 중견 기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연구자는 구글에서 이제 구글을 해고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I가 뭐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아니면 AI가 결국 세상을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룹띵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커뮤니티에서 있는 이러한 단절성과 그런 거만함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제가 된다면은 이러한 기술은 장점보다는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그리고 AI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조수가를 보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나쁜 곳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전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AI가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의 잠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와 AI 교육이 60억, 그 가치가 6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초점은 이것이 시사하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 지향적인 AI를 교육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AI와 교육의 관련성은 실제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물론 과장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잡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연결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AI를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AI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르지만 AI 교육 분야에서 활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거 AI 학습인데 여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AI, 그리고 교사를 지원하는 AI, 그리고 기관을 지원하는 AI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겹칩니다. 그 다음에 AI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AI의 인간적인 측면이 있고 AI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관을 지원하는 AI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을 지원하는 AI는 여러 가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AI와 유사합니다. 바로 백엔드 단의 교육과 행정과 관련된 AI인데요. 채용, 그리고 재정 계획, 그리고 교육 관련 입학이나 아니면 시간표를 짜는 것, 그리고 학습 관리, 그리고 출결 관리가 AI의 적용 분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많은 AI 활용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을 지원하는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10년 넘게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형의 학생을 지원하는 AI 도구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전트한 튜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러한 툴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퀴즈를 제공하고 학생이 응답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활동이나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응형 모델은 이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따라서 학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습자를 지원하는 대화 기반의 튜터링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 기반의 Q&A를 통해서 학습자가 학습 교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쓰기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형성평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형식의 평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AI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러닝 파트너라는 것이 베이징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업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앱을 열어서 자신들이 알고 싶은 것을 적습니다. 그리고 앱은 인간 튜터들 선생님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1대1로 음성을 통해서 이러한 과외 교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아니라 여기서는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봇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에서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VR이나 아니면 AR 그리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AI 관련 앱들이 교육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은 선생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지원하는 AI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AI 툴은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시보드는 저는 여기에 추가를 시키지 않는데요. 최근에 교사를 지원하는 툴을 일부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교육 자료를 큐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X5 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IBM에서 만든 비슷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AI 코치라는 에드테나이의 티칭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사 연수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평가, 특히 채점을 할 때 선생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동으로 그 글자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AI가 아니라 선생님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AI는 이 정도입니다.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리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선생님을 대체하기 위한 도구가 많지만 교사를 위한 도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I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AI를 가르치는 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일단 기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패턴을 찾거나 AI 모듈이나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연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페달을 밟을 줄 알아야 일단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어떻게 밟지 알기만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가르침에 있어서 여기에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AI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AI와 또 인권이나 이런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AI의 과장이나 아니면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차원이 모두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마지막에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AI 관련 인프라가 있는데요. 물론 AI 도구나 자원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 연결망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I의 바이어스도 있고요. 다음에 AI가 지원하는 마케팅도 있고 AI가 지원하는 이러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AI가 사람에 미치는 연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AI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AI 인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측면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K-12라는 인itiative가 있는데요. AI 커리큘럼을 미국 학교를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AI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코딩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에 미치는 측면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는 물론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Elements of AI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교육에 활용됐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과장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I의 툴은 선생님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실제 활용 분야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I 툴이 물론 선생님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100년 전부터 교육 기술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시간을 절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효과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채점을 도와주는 도구를 선호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그 티칭 이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또 개별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 넘게 개별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개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화된 추천을 넷플릭스에서 할 수 있다면 왜 교육에서는 개인화된 맞춤 추천을 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AI 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정화된 학습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화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박스 안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입니다. 각 개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그리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지금 AI 툴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실 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물론 개별화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윤리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고요. 교육학의 윤리도 있습니다. 기존의 상업적인 AI 교육 도구를 보면 물론 교육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AI를 이용한 교육보습법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선생님이 AI보다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도구를 실로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면서 특히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 그리고 구글,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제공하면서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GPS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GPS나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GPS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공간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AI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이용할 때에 학생의 학습에 부정적인 또 인지 능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툴의 경우에 학생들의 감정을 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켜서 학습 효과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AI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감정을 캐치한다. 물론 이것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AI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러한 기술은 중국에서 사용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평가를 할 때에 모니터링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논란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이런 기술로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AI를 교육에 활용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사람의 칩을 씹어서 또 그 칩에 모든 지식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 기반의 컴퓨터 칩을 만드는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AI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육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AI 엔지니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AI가 많은 교육 부분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의 문제에 대한 증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기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교수법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AI 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을 통해서도 증상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기술 중심의 해결 접근법이고요. 이것은 증상만 다루는 것이지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중심의 이러한 솔루션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지금 구내식당에서 돈을 내고 급식을 먹는데요. 얼굴을 인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그러한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정말로 건강한 식단을 꾸려서 점심을 먹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몇 달 전에 이러한 기술을 도입했다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갖고 있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가 자신들이 얘기하는 만큼 그러한 기능을 다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AI 관련 도구가 실제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AI 기술의 효용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물론 AI 도구를 통해서 교육에서 물론 몇 가지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도구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러한 큰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AI 개발자들은 이제 AI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학습과 그다음에 교육을 혁신을 시킴에 있어서 기존의 교육과 학습을 저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AI 툴이 잘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이런 외골격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평생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온 도구가 없고 이에 대한 효과도 검증되어 없습니다. 제가 AI가 그리고 교육에서 AI를 활용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AI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AI가 교육에서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경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AI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에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수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힘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교육과 학습의 방법을 만들어서 교육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의 주도권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업적인 AI 도구를 사용했을 때에 교육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에서 AI를 활용할 때에 실제로 학생들의 니즈 그리고 포용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keynote speech, Professor Holmes.
발표 Ye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조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조 강연 늦은 시간이지만 많이 기다려 주셨고 또 기다리신 분 내용이 유익하다는 코멘트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 의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즈 교수님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이 AI에 관련된 교육의 다양한 핵심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애기치즈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AI를 다루는 사람의 인성적인 면모가 꽤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네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은숙님은요, AI의 맹신보다는 AI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개별화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네요.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 점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행님 항상 영어로 멋지게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essor Holmes, even though there are many 홈즈 limitations to 교수님, functions and roles 물론 of 뭐 AI,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what 역할에 is the point 있어서 of 그 applying it to 제약 사항이 많이 education? 있습니다만 What should we 이 teachers do to AI를 make the 교육에 best 어떻게 use 적용을 of 해야 it? 될까요? 그래서 AI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도가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Intelligent Teaching System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그 집에서 숙제를 하고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교실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현재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학생 한 명당 하나의 PC를 주어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실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고 하는 그러한 게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게 배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러닝 파트너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매우 간단한 AI입니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간 튜터와 학생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실을 떠나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AI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채팅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 튜터를 통해서 예전에 교실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너 이제 이거 배워가 아니라 학생이 나 이걸 잘 몰라서 배우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학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I를 그 교수법과 또 학습에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까지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AI가 이 교육을 하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어떤 AI에 대한 내용 항상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답변을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럭키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sights, Professor. 하고 네. 지금 질문 주신 발표 바로 정말로 잘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AI를요 학습 지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량을 기르고 준비해야 할까요, 교수님?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될 텐데 AI를 학습 지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는 또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gain, a good question. 네, 정말로 좋은 질문 I 감사합니다. think you're right. 네, You know, as 맞습니다. citizens of the world, as 전 students and 세계적으로 teachers, we are growing up in a 선생님들과 world 학생들은 where AI is 현재 everywhere. AI가 많이 활용되고 It's on our 있는 TVs, 시대에 it's 살고 in our 있습니다. cars. TV, 스마트폰, 자동차에 다 Everywhere we AI가 are 적용되어 coming across 있습니다. AI. But we're only beginning to 그렇지만 see 현재 AI in classrooms. AI가 교실에서 적용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으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AI 도구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교육과 학습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전문적인 AI에 관련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AI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선택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AI 도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도구가 교실에 사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도구들은 선생님들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지 선생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AI가 사용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AI 수준은 선생님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AI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부족한 점, 한계점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AI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AI를 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이 영역도 반드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언급해 주셨고 이 헬로커버 왕자님이 이제 질문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서브로 말씀해 주신 게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AI에 대해서 직접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에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학생 개별 맞춤형 도구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교사들이 AI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오버롤하게는 말씀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So Professor Holmes, do you have anything to add these questions? 자, AI 활용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Professor? I'll answer that if I may slightly 예, sideways.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AI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AI를 믿게 하려면 AI에 대해서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도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도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학생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학생들은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시스템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죠. 이것이 자신들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글을 짓거나 아니면 음악을 작곡을 하면 그 학생이 그러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에 이 기업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데이터를 판매를 해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AI를 선생님들이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선생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툴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선생님들께서 신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도구가 나오면 선생님들을 독려를 해서 실제로 사용하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도구들이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렇지 못한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학생들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툴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통해서 AI 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AI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AI가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그 교실에서 또 선생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러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유네스코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AI 관련 교과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AI를 학생들과 사용을 하는지 봤는데요. 거의 전 세계 100여가 넘는 국가 중에서 AI 교과 과정이 있는 국가는 7개 정도였고요. 전문적인 교사 연수 과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AI 기술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교실에서 사용되는 AI 도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Thank 필요합니다.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ful answer. 통찰력 역시나 있는 정말 답변 통찰력 있는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나 성의 있게 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의견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잭님이 또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AI 도구들을 만나면 오히려 더 수업이 어려워지는데 교수님이 이 점을 명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날카로운 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AI 기술 발전 응원합니다. AI 도구를 통해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나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큰 공감을 한다는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그러한 역할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주신 의견과 또 공감의 내용 그리고 질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데이 첫날이었습니다. 기조 연설 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박수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Wayne Holmes.